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부자 되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농지 OK 윤세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글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찾아뵙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농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해에 걸쳐서 농지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절세에 성공한 사례나 실패한 사례 등도 함께 몇 편에 걸쳐서 월요일에 글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 주에 한번 유튜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농지의 세금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주택이나 다른 것과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와 관리 그리고 권한을 보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땅이나 부동산의 주인은 국가가 되는 것이고 명의하고 관리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실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용하려면 인허가권을 정부에서 행사하고 우리는 허가 내주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 수익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나라 땅의 주인, 부동산의 주인인 나라에다가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은 부동산의 주인은 나라다. 그리고 내가 보유 관리를 해주는 나는 관리인에 불과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세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가 되고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세금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세는 일반적으로 3%가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0.2%씩 부과되어서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세 이렇게 얘기하면 3.4%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에는 또 그 상속세, 농지에서 상속을 할 때의 취득세는 현재 1.86%가 되고 있습니다. 또 농지를 증여받아서 하는 취득세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매매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3.4%, 증여인 경우에는 4%, 그다음에 상속인 경우에는 2.56% 이렇게 된다. 그게 이제 농지가 아닌 다른 거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4.6% 정도의 세금을 지금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인 경우에. 그래서 여기를 다시 나눠서 보면 농업인이 2년 이상 제촌작용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 50% 감면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는 지방교육세가 0.1%로 줄어들고 농어촌 특별세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100% 감면받아서 농업인이 취득한다면 1.6% 정도 내게 된다. 자, 또 영농 자녀라 그래서 자녀가 받을 때도 50%를 감면받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4%에서 50%니까 2%인데 여기도 역시 농어촌 특별세를 100% 감면받기 때문에 1.9%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상속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상속인 경우에도 감면을 받게 되는데 영농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2.56%이던 세금이
취득세만 보면 2.3%던 세금이 3%로 줄어듭니다. 2%를 공제받아요. 영농 자녀가 하면. 그래서 0.3%밖에 안 되고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를 다 100% 감면받기 때문에 0.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농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그러니까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그나마 그 0.3%에서도 또 50% 감면해서 0.15%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할 때도 이렇게 좀 주셔라,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는 보유하면서 내게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토지의 세금은 9월 달에 재산세를 내게 되죠. 이때 기준일은 언제냐? 6월 1일 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9월에 내게 되고 12월에는 종부세를 내는데 종부세 역시 6월 달 가지고 있는 소유자 기준이 6월 1일 날이에요. 6월 달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 근데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세율이 0.07%로서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서 대략 1 내지 1.4%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농지에서는 공시지가로 약 80억 원 정도 돼야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가다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농지 갖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더라. 그거는 아마도 농지를 농사 짓는 땅으로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러면 한번 보유세를 도표에서 한번 좀 확인해 보자. 재산세는 농지는 분리과세라고 해서 0.07%,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의 20%가 붙어서 0.084%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나 더 내던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요 지방교육세 말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세 등 이런 부과되는 세금이 조금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핫하게들 많이 하고 계시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지는 어떠냐?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지는 6억 원까지는 재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농민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속 토지나 기타 사용 토지는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0.2%라든지 뭐 또 이 요율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0.2에서 0.5% 정도로 이렇게 세금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지에서는 5억 초과분부터 발생이 하는데 실제 별도 합산, 이게 뭐냐면 농지로 쓰고 있는 농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된다. 그러니까 별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분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분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은 농지로 쓰고 있고 특히나 제촌작용을 하고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보아서 일반 세율인 6에서 45%의 세율이 붙게 되고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연 2%씩 해서 15년 이후는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게 됩니다. 다만 그리고 현재는 단기 매도인 경우에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의 단기 고세율을 받고 있는데 6월 1 일부터는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로 좀 더 중과산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다음에 제촌 작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촌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세율의 10%를 가산해서 16 내지 55%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내년 1월 1 일부터는 지금 20% 중과산세를 붙여서 26 내지 66%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그동안에 받던 장기 보유 공제도 받을 수가 없게 돼서 내년부터는 사업용이 아니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양도소득세율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6에서 45%, 42%를 했나요? 6에서 45%를 이렇게 누진과세라고 해서 구간별로 해서 이거를 더하는 것입니다. 더해서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방세는 양도세의 10%가 붙게 되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는 이 옆에 보다시피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사업용은 현재는 16에서 52%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세, 양도세 10%, 양도세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붙고 있다. 비사업용인 경우에. 네. 내년도에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 처분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일반 매매나 뭐 수용 보상이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도 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는 세율이 10 내지 5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속이나 증여세는 금액별로 1억 이하는 10%, 해가지고 50억 이상은 50%까지 이렇게 세율이, 이거 역시 누진공제로 된다. 그다음에 상속에서는 공제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상속공제나 증여공제는 이렇게 공제를 받고, 공제받은 나머지를 갖고 세금을 계산해서 내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영농 자녀가 증여를 받거나 영농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제도 있기 때문에, 감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영농 자녀가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나서 영농 자녀인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또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약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각 부분별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농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구입해서 처분할 때까지 촘촘하게 세금이 붙어 있다. 자, 다시 한번 소유는 내 소유고 내가 사용을 했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인인 우리나라가 구입해서 처분하는 데까지 일일이 참견하면서 돈을 뜯어가고 있으니까 이 세금을 얼마나 절세를 할 수 있고 얼마나 내가 절세하는데 조건을 충족을 해주면은 돈을 더 덜 내고 내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기본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향후에는 이거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좀 알아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성공한 사례라든가 실패한 사례라든가 이런 게 다수가 많지만은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다같이 부자 되기라는 카페에 오시면은 농지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를 매일 수십 건씩 올려드리고, 또 특히나 농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카페나 블로그보다도 많은 자료가 있고 또 정확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려서 보시고,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은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부동산이 변해가는 패턴이나 새로운 제도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자주 들려서 보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오.